마음치유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 마음은 이렇게.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입 밖으로 꺼내봐야 돼요. 이 웃는 얼굴을 보고 누가 화를 낼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필은 다 좋은데 가루가 너무 날려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줄리의 라디오입니다. 다들 접속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음 심리치료, 마음치유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해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날이 추워져서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였는데 온라인 강의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하듯 제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분필 그 칠판을 준비했고요. 여기서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이라는 게요, 참 한 가지의 마음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하트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 하트가 계속 지속되나요? 가끔은 변형이 되기도 하고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네모가 되기도 하고 세모가 될 때도 있어요. 별나게 별 모양일 때도 있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다양해요. 하루에도 기분이 여러 번 바뀌죠.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에는 기분이 안 좋았다가 또 밤에는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때로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런데요, 나의 마음이 바뀌는 거는 알아도 남의 마음도 바뀌어진다는 걸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내 마음이 하트로 바뀌었다가 세모로 바뀌었다가 네모로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남이 볼 수 있는 마음인가요? 나의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죠? 마음은 볼 수 없고 나의 표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가 있죠. 첫 번째, 표정으로 말을 하지만 이 표정으로는 상대방이 마음을 그대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이 대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거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웃는 모습이라고 해서 모두가 즐거운 거는 아니에요. 이렇다고 해서 속에는 속마음은
화날 수도 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 감정 알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추측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알려면 내 마음이 지금 네모가 됐는지, 하트가 됐는지, 동그라미가 됐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나도 이 모양이 몸속에 있으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은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추측하면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얘를 마음속에 있는 이 네모를 입 밖으로 꺼내야 돼요. 동그라미도 동그라미가 맞는지 꺼내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입 밖으로 꺼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입과 그리고 마음이 있죠. 근데 이 안에서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이 안에 쌓아만 둬요. 계속 여기에 하트도 됐다가 네모도 됐다가 동그라미도 됐다가 계속 쌓아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꾹꾹 내가 누르고 남에게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거는 변질돼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처리할 수 없는 점점 무겁고 깊은 검은 썩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대화를 많이 잘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 치유에서의 기본은 소통. 사람과의 소통. 소통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에서부터 시작해요. 대화를 잘하는 것이 제일 좋고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표현할 때도요 중요한 것이요. 내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해야겠다. 억누르지 않고 표현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대로 나가게 되면 이 말과 감정이 굉장히 뾰족해서 남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이 받은 상처는 내가 이것이 날카롭다고 해서 남에게도 그대로 주게 되면 이걸 받은 사람도 날카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마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도 나처럼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남도 상처받을 수 있겠다는 전제를 생각하고 이거를 둥글게 표현할게요. 둥글게 이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렇게 오이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전해지면 사람들의 몸에도 이것이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순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니까, 말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화를 해서 돌아오면 더 남에게는 더 따뜻하게, 마음이 더 동그랗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전달할 때도 남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중심이고 나 혼자 산다.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나 혼자 있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나는 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남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즐겁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떤 성격이 또 반대로 보면 안 좋듯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기 마련이지만 좋은 게 있어서 삶이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려면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나 혼자 내가 중심이고 나 혼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과 같이 살아가려면 결국 내가 상처받는 것이 싫듯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조심을 해야 나도 상처를 많이 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웃는 모습으로 대처를 하면 이 웃는 얼굴을 보고 누가 화를 낼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얼굴을 보고 웃을 사람은 더욱 많다는 거죠. 화내는 사람은 소수, 웃는 사람은 다수예요. 그렇다고 소수를 위해서 내가 웃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죠.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 되고 내 마음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처럼 마주 손을 잡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 노랗든 파랗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교류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나만 노력하면은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하고 상대방도 노력해야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뻔한 이야기 알긴 알지만 알고 있어요.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알지만 행동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이 행동을 한다는 마음가짐과 인식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마음 표현을 잘 해주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글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논란이 됐어요.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한 신입사원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요. 이거에 대해서 괜찮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찬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는 이제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각자의 이야기의 의견을 받으면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인사가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저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인사 왜 안 해요? 인사가 기본인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 맞아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신입사원이 인사를 해야지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기분 좋게 안녕하세요 라고 할 수 있나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실 이런 사례가 요즘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제가 직접 봤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하고 다녀요. 라고 말하면 인사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좋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인사를 하게 되겠죠? 서로 보면.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이 포인트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세대는 바뀌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기 마련인데 그 모든 것을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면 듣기 쉽지 않죠? 근데 좋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기는 하는 건데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면 그리고 특히나 이 공간은 어디죠? 회사죠. 회사에서는 매일 봐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이인데 인사 하나로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일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출근할 때마다 신경이 쓰일 것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누가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꺼내고 어떻게 좋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필은 다 좋은데 가루가 너무 날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마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소통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끌어올려 줘야 돼요. 계속 내리지 말고요. 계속 생기는 마음을 내가 잘 알아주고 표현을 해야 좀 더 내 마음이 풍부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과 똑같지는 않고 다르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충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되지 않아도 노력을 하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마음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또 생각과 마음이 또 달라지죠. 내가 이전에 했었던 그런 행동과 대화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떨 때 분노를 느끼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